자, 시간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현닷컴 전솔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시험을 친 2024학년도 유치원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문제의 총평을 드리자고 하면 당연히 TO가 줄어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그 문제 답을 도출하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꽤 많았다는 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가다반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유특이 아니라 중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특과 초특에 나왔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 나에서 1.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공동관심 행동의 목표를 가를 참고에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가를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 내용을 보면 곤충을 좋아하고 동영상박이를 좋아하고 상호작용을 위해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상호작용 중 상대방이 가리키거나 쳐다보는 사람 혹은 사건을 함께 쳐다볼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공동 주의 집중을 하기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본다는 뜻이고 지금 이거는 상호작용을 위해서 말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나 내용을 읽어본다고 하면요. 전부 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일단 교사가 동주가 가지고 있는 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끝끝내 동주는 쌩까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옆에서 쪼아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게 뭐냐. 문제에서 여기 공동 관심 행동의 목표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특히 자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공동 관심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시작하기와 반응하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공동 관심 형성에 시작하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본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보여주기가 있잖아. 지금 이 보여주기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곤충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보여주기를 지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저 보여주기라는 내용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공동 관심 형성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의 2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촉구 용암 절차가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어차피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돼. 전체 내용을 다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로 하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팔꿈치를 밀어줘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잡고 어떻게 한다? 통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때 이제 애가 스스로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동주의 손을 잡아 곤충을 보여주도록 지도한 날도부터 2주가 지났다. 촉구가 성공적으로 용암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전반적 내용을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촉질의 위기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언어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직접 손을 잡는 거 라고 하고 2주부터 점점 이걸 없애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촉구 용암 절차를 물어보면 도움 증가법 혹은 최대 촉진을 쓰시면 되겠죠. 이거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1번에 나에서 1이 걸리고 나에서 2가 이렇게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만 보고 답을 쓰면 곤란하다. 전체 내용을 다 고려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나에서 두 교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지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유아 측면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알다시피 이거 비슷한 게 어디 나온다고? 팩스에도 나와 있죠. 팩스에서도 촉진하는
하는 사람들이 신체적 축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바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도 어떤 표현을 쓴다? 이거 일반화 때문에 해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쓴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자, 다의 1, 중심 반응 훈련을 통해 동주에게 지도하는 중심 반응형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심 반응 4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4가지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뭐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즉, 질문하는 걸 가르치는 중심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네, 자기주도 반응이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반응 적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기 그리고 뭐 복합탄소 반응하기, 자기주도 반응, 자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3번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A에서 인교사가 사용할 중재 기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건 동영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유달리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지가 잘한 것만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면의 산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뭐 자기 관찰 비디오 테이프, 뭐 자기 모델링 이렇게 나누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비디오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비디오 모델링이나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요하지 않고 비디오가 들어간 시범이라는 의미에서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유아특수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는 2번 문제를 볼 텐데 자, 가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서기자세 보조기구 명칭을 쓰라고 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떠올릴 게 서기자세 보조기구는 책에 따라서 2가지, 책에 따라서 3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보는데 가에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중약 밑으로 보면 선생님, 우리 지호가 30개월인데 고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도와줘도 몸통 안정성이 부족해 오래 앉거나 서 있는 걸 힘들어해요. 자, 눈에 띄는 게 뭐다? 여기 고개 조절은 할 수 있는데 몸통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조차 스스로 하려 하지 않아요. 지호의 서기 자세를 도와주는 보조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다? 고개 조절 가능하다. 그리고 몸통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프론 스탠더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늘 나오는 거 있잖아. 뭐 프론, 스파인 늘 나올 때 하나는 뭐 고개 조절 가능한지 여부, 또 하나는 뭐 상체와 하체의 조절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내용들이 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서기자세 보조기구도 특별한 게 없이 언급이 되었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1. 가의 A는 지적장애 유아교육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존재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존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뭐 늘 나오는 궁극적 기능상의 기준, 그리고 뭐 자기 결정, 최소 위험 가정, 그리고 뭐 영수 추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A 내용을 읽어보면 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유아에 대해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겠지요. 즉, 학생의 교육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이게 뭐라고? 네, 영수적 추측과 관련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미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와 관련해가지고. 자, 그리고 2번 내용을 볼게요. 자, 가의 1, 기획에 해당하는 기능적 기술 교수 방법 명칭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능적 기술 교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끽 해봤자 뭐 지역사회 중심 교수, 그리고 일반사회 교수법 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유치원 안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해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치원 안에 있는, 즉 교육시설 안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 중심 참조 교수라고 합니다.
뭐 지역사회 참조교수, 지역사회 중심 참조교수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니은과 비교해서 기획의 장점을 쓰는데 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담하는 활동. 이거는 실조라는 거잖아. 즉 이거는 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거에 비교해 가서 장점을 쓰라는 거지. 자, 이 비교해서 하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송주관 선생님 책도 있잖아요. 그 책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나 참조를 하면 뭐도 할 수 있다? 연습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나가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경우도 줄일 수가 있죠. 그 내용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유치원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물어봤던 내용은 처음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1. 가의 디귿 비읍 중 적절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찾아 기호와 함께 그 이유를 쓰고 2. 나의 시옷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은 먼저 기역 디귿 중에서 틀린 거 찾으면 되는데 디귿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일반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리을 가능한 많은 사례를 선택해서 다양한 자극과 반응을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이 선택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뒤쪽 내용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자극과 반응이 포함된 이러한 사례들을 뭐라고? 네, 나열은 해야 돼.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 가능한 대표적이면서도 최소 사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즉 학생들에게 무한한 걸 가르치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형인 것을 찾아야 돼. 그 원형인 것을 찾는 것을 대표적이면서도 최소 사례를 선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 희수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해야 된다. 즉 정례와 비례를 선정해서 둘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야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써먹을 거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사항도 포함해 줘야 됩니다. 즉 기본적인 사항을 가르치고 예외적인 사항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1번은 리을이 틀렸다는 거. 그리고 2번 나의 시옷에 들어갈 내용은 찾아야 되는데 이 시옷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 사례 교수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평가할 때는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던 내용의 일반화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책 빌리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 내용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답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비교수 상황에서 자극과 반응의 다양성을 포함한 새로운 사례를 선택해서 일반의 영어를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도서관, 그리고 책 빌리는 거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저기 나와 있는 표현들 일반화 여부를 평가한다. 비교수 상황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괜찮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 1번 A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A 내용을 본다고 하면 딱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고? 행동 연세의 정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걸 보고 A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연세의 하위 유형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돼 있다? 소윤이가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과제도 복잡하지 않으니 연세법 중에서 기획을 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행동 연세의 하위 유형을 꼭 적어야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전체 과제 제시형만 써도 되고 아니면 전체 과제 제시형의 행동 연세법 이런 식으로도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 과제 제시형에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알다시피 이 내용 같은 경우 중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걸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게. 아, 전체 과제의 제시형 말고도 전진형이나 후진형과 관련된 이러한 특성들 있잖아요. 이런 특성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자, 1. 니은에서 박 교사가 지도한 자기관리 기술 쓰고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교수를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점검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자기 평가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자기 강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니은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스스로 그림 과제 분석표를 보고 사정의 정한 기준대로 모든 단계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웃는 강아지 얼굴에 스태프를 찍게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니은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들어간다고? 네, 자기 점검이 들어가 있어요. 니은 앞에는 이렇게 점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가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자, 귀인 이론 중 통제 소재 차원에서 디귿에 대한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할 건 여기서 명칭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귀인 재훈련 또는 귀인 훈련 중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봤던 내용은 위마의 귀인 재훈련이죠. 이 위마의 귀인 재훈련 같은 경우에는 귀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인과성의 소재, 두 번째가 안전성의 차원, 세 번째가 통제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뭘 물어봤다? 통제 소재 차원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디귿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윤이가 친구들에게 이것 봐, 이거 내가 했어. 혼자 만든 거야. 많이 연습했어. 잘했지. 예쁘지라고 자랑했어요. 눈에 띄는 건 노력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귀인 중에서 노력은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인과성의 소재, 안정성의 차원, 통제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뭘 써야 된다고? 인과성의 소재 측면에서만, 인과성의 소재, 측면에서만 쓰면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제 소재 차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소위 말해서 원인의 출처를 밖에서 찾느냐 안에서 찾느냐, 즉 내부인지 외부인지가 표현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이거 노력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내적 통제소라는 내용을 서술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원인의 출처를 안에서 찾는다라고 쓰시는 게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중등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1. 니을에 해당하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의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보통 이 언어 발달 과정의 특성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배웠던 어디에 해당한다고? 이영훈식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진우 얘기예요. 진우가 어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래나 어린 동생에게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친구에게는 안녕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안녕하세요와 안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 과잉 확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 과잉 일반화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잉 일반화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구문론에서의 문제잖아. 근데 보통 구문론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조사 가지고 많이 있는 이가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과잉 일반화라고 보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안녕과 안녕하세요는 완전 다른 의미잖아. 그렇죠? 존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과잉 확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과잉 확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관련된 책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2번 미음의 예를 쓰라고 하는데 미음 또래나 어린 동생에게 적절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변별 훈련을 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포인트가 뭐냐? 자, 어른을 본다. 그럼 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에 대해서 강화를 받겠지. 그러면 친구를 본다.
친구를 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하고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훈련이 되고 자극 통제가 되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이러한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변별 자극, 행동 강화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뭐가 된다? 변별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별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타날 거고 행동에 대한 강화까지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훈련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은 이렇게 돼 있죠. 가의 기읍과 니으로 공통 나타난 대치 의문 변동 현상. 어차피 시험 문제는 대치 의문 변동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대치 의문 변동 현상과 관련해서 기읍, 니은을 찾으면 자, 뽀이를 지금 둥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쌍비읍을 디귿이라고 발음한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뿡을 그리고 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뿡 뭐 이런 거 지금 원래 이 의미 같은 경우는 빵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뿡 이렇게 한 거잖아. 여기 본다고 하면 다 쌍비읍을 또 티귿으로 이렇게 발음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양수음이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치조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치조음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양수음이 뒤쪽으로 발음되는 치조음으로 됐기 때문에 후소음을 써셔도 정답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치조음화가 좀 더 맞아요. 자, 그리고 2번. 자, 1.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말더듬의 핵심 행동 유형을 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행동 유형은 세 가지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비읍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반복이라 쓰시면 되고요. 2. 나의 리을의 이유를 가에 제시된 시우의 의사도 특성에 참고해 쓰라고 하는데 일단 리을 내용을 보면 말더듬 수정법을 활용하는 효과적이다. 근데 학생을 본다고 하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불편해 하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 부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더듬 수정법 같은 경우 목표가 뭐라고? 이렇게 긴장도 없애주고 두려움도 없애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드럽게 천천히 더듬도록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을 합쳐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더듬 수정법의 목표를 가에서 찾아 쓰라는 의미야.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더듬 상황에서 긴장을 보이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말더듬과 관련된 긴장감을 낮출 수 있도록 이거 쓰면 좋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3번. 나의 미음으로 조음 오류를 중지할 때 1.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단어 조건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유특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짝짝이 기법. 그렇기 때문에 유특은 이건 틀리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짝짝이 기법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 훈련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핵심 단어 조건을 쓰라고 했지. 그 핵심 단어 조건은 10번 중에서 9번을 정조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전부 다 얘가 뭘 발음하고 있냐면 뭘 어떻게 발음하고 있냐면 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 뿡 이런 것들 있잖아. 뿡 이런 것들.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민지가 산출한 단어를 활용해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발음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둥, 이거 탕.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민지가 할 수 있는 단어인 뭐 탕이라든지 뿌라든지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단어인 뭐 빵구라든가 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인지를 찾아야 돼. 얘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얘기했던 이거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1번과 2번은 유아 교육과정, 유아 특수교육 내용을 빼고 우리는 3번을 볼 텐데, 자, 3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중심 언어중재.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ML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거하여 다의 1, A에서 적용한 교수 기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수 기법, 보통은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차는 뭐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뭐 모델링, 요구 모델링, 시간 지연, 그리고 우연 교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A 내용을 봐야 되는데, A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일단 헬륨 풍선을 띄워놓고 학생의 관심을 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T의 구성 요소 3가지라 본다고 하면 포인트는 환경조성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기술하고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번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안교사의 답변에 의해서, 물음에 의해서 담비는 풍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연교수를 하는데 이 우연교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 어떤 방법? 모델링, 그리고 요구 모델링, 그리고 시간 지연. 근데 지금 니은에 보면 이거 시간 지연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아니고, 그러면 모델링과 요구 모델링 중에 써야 되는데, 보통은 풍선이라고 답변할 거라고 하면 교사가 물어봤을 거야. 풍선이라고 얘기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 모델링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즉 그냥 풍선 주세요 했다고 하면 얘는 풍선 주세요라고 대답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풍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풍선. 그러면 풍선을 강조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요구 모델링에 해당하는 풍선이라고 해봐, 또는 풍선이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요구 모델링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전체 다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번은 유아 교육학 내용이고 1번과 2번이 특수교육학 내용이죠. 자, 8번은 1번. 자, 가의 기획을 참고해요. 언어학의 5가지 하위 요령 중 연우의 어려움에 나타내는 영역을 쓰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 의문문부터 화요론까지 5개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획 내용을 보면 상황과 목적에 맞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보이고,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순서 같은 거 못하고 적절한 표정도 못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담화 상황에서의 규칙을 잘 모르는 화요론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2번.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면담이 유특에서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2. 가에서 1. 니은에다가는 관찰 기록법을 쓰라고 하는데, 니은 내용을 보면 자, 연우의 의사소통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내용을 간결하고 객관적인 글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우리가 배웠던 특수교육학 내용에서는 이거 어디에 해당한다고? 1어 기록법에 해당하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래서 1어 기록법이고요. 그리고 이 디귿의 장점을 정보 수집 측면에서 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해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비구조화 면담 같은 경우 친구들이 누가 있다? 반구조화와 구조화가 있지. 근데 비교할 때 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해서 장점을 쓰는 거잖아. 구조화된 면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표준화된 면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적 위치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구조화 면담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질문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구조자 면담의 장점은 이거죠.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얘는 딱 나와 있는 것만 알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장점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우리는 유치원 교육과정 B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B 내용에 보면 1번 문제에 정말로 아름다운 내용이 하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까 싶은데 일단 3번 문제를 보면 1. 나와 다의 디귿이 무엇인지 쓰고 다에서 리을에 들어갈 채은의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나 내용 안 읽더라도 다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연자만화 대화이죠. 그래서 연자만화 대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에서 리을에 들어갈 채은의 말을 쓰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 요즘 채은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네요. 저도 채은이가 친구를 미는 행동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귿을 활용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시각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채은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니 이 방법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자, 상황 파악이 무슨 일이 있었니? 하준이를 밀었어. 왜 밀었어? 왜 3개나 가져가? 나 쿠키 좋아해. 상대방의 마음 이야기. 하준이는 어땠어? 야, 하준이 마음 어떻게 속상해? 해결 방안하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 쿠키 나눠주고 있는데 지가 쿠키를 좋아한다고 다 두고 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달라고 하니까 밀어버린 거지.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림 그려서 쿠키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써야 되냐면 나눈다, 같이 먹자라는 의미에서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분명히 뭐를 물어볼 거고 이거 단계도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프리밍 원리가 나왔네요. 자, 1. 가에서 1. 박교사가 기획을 제한 이유를 쓰고 이 닐에 들어갈 시각적 자료의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기획, 프리밍의 원리죠. 자, 프리밍 원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학생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행동을 못하는 행동의 강화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왜 프리밍 원리로 지도해야 되느냐? 자, 얘가 못하는 활동이 뭐다? 자동차 타기 활동이야. 이 자동차 타기 행동을 늘리기 위해서 지가 좋아하는 포크레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자동차 타기 활동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프리밍 원리의 정의를 가지고 쓰는 문제다. 그리고 이 리을에 들어가 시각적 자료를 써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노래의 순서를 안내해주는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현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원리의 개념이 어떻게 한다고? 못하는 거 해야 잘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못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진 또는 그림을 보여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이용한 프리맥 원리는 당연히 활동 강화제라고 불리고요. 따라서 활동 강화제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전략이 프리맥의 원리라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나에서 1. 교사가 사용한 관찰 기록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자, 그러면 이 관찰 기록 방법 써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제가 수업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반응기의 관찰 기록. 두 번째는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놓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준거를 물어보잖아요. 준거를. 그러면 준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치 도달을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지. 만약에 반응기였다고 하면 준거를 안 물어보죠. 왜냐? 반응기에는 단순히
빈도 기록 또는 사건 기록에서 추가적으로 반응할 기회만 주어지니까. 근데 기주시도다 같은 경우는 반응할 기회에다가 이 반응할 기회 안에서 성공 횟수 또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 구조상 나는 기주치 도달 관찰 기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 행동과 A에 들어갈 A에 근거해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 행동과 관련된 뭐 3가지 또는 4가지 구성 기술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빡빡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한다고 하면 조건을 더 좋을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왜 80%가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만 써야 되는데 여기 23일은 8번 8번째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 그리고 9번째 그리고 8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80%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 8, 9를 해석해 가지고 A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전체 내용은 다 유아특수교육학 또는 유아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내용 같은 경우 이거 전체 다 유아교육학 내용이에요. 유아특수교육학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유아특수교육학 내용. 근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 풀 수 있는 게 1번과 3번에 나와 있고요. 1번 내용을 보면 가와 나의 A를 참고해서 박 교사가 적용한 교수 전략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오죠. 개별화 교육계획의 목표 행동을 일과 중에 연습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A 내용을 보면 자, 나무 블록으로 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 제이야 무슨 놀이를 해? 상우를 바라보면 기차놀이. 제이를 바라보면 기차놀이 해. 기차놀이 해. 지금 나무놀이 쌓기 놀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차놀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교수 목표를 하루 일과 내에 삽입해서 가르치는 방법인 삽입교수, 활동주신 삽입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적장에도 나오니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내용이 나오는데 이 3번 내용 같은 경우 유아특수교육학 이손선 책에 보면 이 또래 교수제로 선정한 고르게 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장애 학생과 부정적 경험이 없는 학생이고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수교육학은 안 나오잖아. 그렇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아특수교육학으로 풀어야 돼. 그 대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쓸 수는 있어. 2번 내용을 보면 다의 기획에다가는 교사 행동을 쓰라고 하죠. 자, 또래 교수 적용 절차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언젠가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초특, 중특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또래 교수를 할 때 그냥 친구가 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교사는 뭐 한다고 그에 대해서 관찰하고 못하는 거 있으면 피드백 해줘야 되잖아. 그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독을 하며 필요시 긍정적이고 설명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똑같은 형태로 초특에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초특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던이라는 표현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표현도 없어. 그 대신 문제에서 이게 자폐라고 했잖아. 자폐라고 했으니까 그래 자폐니까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던의 감각 처리 모델로 쓰면 돼요. 물론 그걸로 안 써도 상관은 없어. 왜? 그냥
특성만 쓰면 되니까. 특성만 쓰면 되니까. 일단 가를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 바다반 친구들이 물감놀이를 즐기고 있다. 평소에 끈적이고 미끌거리는 액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혜진이는 물감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혜진이와 친구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도록 데카코마리 활동을 준비했다. 평소에 치약 냄새를 아주 좋아하는 혜진이를 위해 도화지를 위해 혜진이가 짜놓은 치약에 물감을 조금씩 섞어주었다. 그랬더니 혜진이가 손에 물감을 직접 묻히지 않는 치약놀이 물감에는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 체계 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촉각에 또는 촉감이나 촉각에 민감하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던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학적 억체가 낮고 낮은 자기조절을 보인다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촉각에 민감하다.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니언이 해당하는 교육과제 수정료를 써야 되는데 이거 유아특수 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교재라는 요소예요. 이거는 유특 내용이에요. 교재라는 요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적 수정으로 얘기하면 교육 방법의 수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료의 수정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 해석 또는 던의 감각차별 모델을 해석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교육학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나에서 1.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디귿의 평가 목적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거 매달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매달 평가하는 거야. 5월 달에는 이렇게 돼 있고 6월 달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아특수교육학에서 말하는 내용 말고 특수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평가, 진단평가의 단계가 있잖아. 그 단계를 본다고 하면 이 형태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형성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성평가의 목적을 쓰시면 되겠지. 형성평가 목적 뭔데? 적절한 진전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거지. 됐죠? 이것도 원래 유특으로 풀면 답은 좀 달라져요. 근데 특수교육학을 풀면 저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아교육학 내용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내용이죠. 자, 3번 보시면 나의 기획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기획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 한 가지는 시간 측면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건 유특이 이 스테이션이 나오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특과 중특은 스테이션을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사 2명이서 독립적인 스테이션을 갖는 형태인데 유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사들이 다 붙어 있죠. 왜? 혼자서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아들이 각 활동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반의 학생들을 세 무드로 나누어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세 무드의 유아들이 한 무드씩 세 가지 활동을 돌아가며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협력 교수 중 스테이션 교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스테이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는 것처럼 김 교사는 이거, 박 교사는 이거, 본인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소위 말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다? 시간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각 활동을 준비를 할 때 뭐 15분씩 또는 뭐 20분씩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각 스테이션별 활동 시간을 조절해서 분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조건은 시간 측면이니까. 자,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유아 교육학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유치원 문제에서 중특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새로운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쉬었다가 초등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